세상은 일반 시민들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 정당한 절차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보다 각종 이권 개입과 불법을 통해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가끔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범법 행위를 버젓이 버리고도 멀쩡하게 법망을 피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 기업인들과 법조인들, 특히 현 한국의 가장 막강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과의 카르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도 하겠다. 하나의 예이다. 국내 토목 건축업 면허 1호 기업 건설사가 있다. 그 기업의 이름은 삼부토건. 한강 하저터널,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등을 건설한 한때 잘 나갔던 기업이었다. 이 기업의 회장은 조남욱 회장이다. 조남욱 회장은 지금은 사라진 한때 역삼동 사거리에 불 꺼지지 않는 밤을 책임졌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사주이기도 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는 막강한 재력가들이 들락거렸던 대형 룸클럽이 있었으며 이 호텔 조남욱 회장의 비서 등 시중을 담당했던 여성이 바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건희는 어느 한 스님의 소개로 윤석열을 만나 결혼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녀는 조남욱 회장의 소개를 통해 윤석열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따로 열린공감TV에 수정본으로 올린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녀는 누구일까 편을 시청해 주길 바란다. 여하간 삼부토건은 당시 회장 아들이 경영 2세로 공격적인 사업을 벌였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 대표와 함께 각종 불법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에 이르게 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 삼부토건은 조합 등 여러 고소들로 인해 2011년 10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사건 관련 회사 관계자가 무려 20여 명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받았던 매우 큰 사건이었다. 삼부토건은 강력한 구원투수가 필요했다.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자신들을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당시 갓 검찰 고위 간부에서 옷을 벗은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특수부 출신의 검사장을 영입한다. 이름 홍만표. 현직 검사장 시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으로 신고했던 사람. 그러나 2011년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00억 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하고 당시 국내 개인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던 사람. 변호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사람.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로서 정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편의를 봐주었다가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되었기도 했던 사람. 결국 2017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명 처리되었고 같은 해 1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람이다. 동양그룹 1조 3천억대 사기성 어음 발행 사건,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불법 대출 횡령 사건, 한인수 전참 엔지니어링 회장 사건, 2015년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김광진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회장 사건, 이규태 일광공영 방산비리 사건, 정군표 국세청장 CJ 로빈 뇌물수수 사건, 그 외 KT, 대린산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삼성테크원 관련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수임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자이다. 그런 그를 삼부토건은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영입한다. 그가 변호를 맡기 시작하면서 삼부토건을 수사하던 검찰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당시 수사팀 총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막연한 학연 친구 관계였던 것이다. 삼부토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강한 전관 변호사를 한 명 더 영입한다. 35대 검찰총장이었던 정상명 변호사이다. 자문계약 체결로 당시 착수금 5천, 성공보수 1억의 변호를 맡긴다. 자문 내용이 가관이다. 위임사항이 검찰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며
계약 기간은 검찰 단계 종료 시까지라 자문계약서에 명기되었다. 결국 청탁 목적을 위한 자문계약으로 그들은 삼부토건의 검찰 조사를 막았다. 2011년 말 검찰은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다. 단 한 명의 기소조차 없이 사건을 덮어버린다. 검찰이 수개월 동안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거창하게 칼을 빼어 수사했던 이 사건은 그렇게 기소 0명이란 기록을 남기며 초라한 특수부 수사를 끝냈었다. 이로 인해 약속대로 전 검찰총장 정상명 변호사에게는 성공보수 1억 원이 지급됐고 홍만표 변호사 역시 수억 원의 보수를 챙겼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6월 상부토건은 조남욱 회장의 아들인 조시현 부사장이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강력한 정관 변호사이자 불과 석 달 전인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던 사람, 바로 최교일이다. 그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그가 바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다. 그러나 녹록치 않았던지 사건이 3심까지 가게 되자 삼부토건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한다. 여하간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로 인해 징역 2년으로 그쳤으나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선방했었다고 알려진 사건이었다. 혐의 자체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것이 정관의 효력인 것이다. 삼부토건은 어떤 정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아는 기업이었다.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남욱 회장은 그 중에서도 검찰 인맥이 여타 기업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한 명이 현 윤석열의 처인 김건희를 소개해줘 첫 동거를 하게 한 양재택 부장검사였으며 양 검사가 퇴직하자 두 번째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인 것이다. 삼부토건은 김가경 전 검찰총장, 이경계 전 서울지검장,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김영일 전 서울지검 3차장 등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기도 했었다. 게다가 전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서울고검장을 영입한다.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과 함께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특검이었다. 삼부토건 조 회장은 이런 인맥을 통해 윤석열을 김건희에게 소개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삼부토건은 경영 악화로 인해 더 많은 정관이 필요했다. 판사 출신의 전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이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조남욱 회장과 부사장 등 오너 일가는 결국 퇴진하게 되고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회사가 되었다. 결국 역삼동 사거리에 불 꺼지지 않는 밤을 지켰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은 문을 닫았고 500여 명의 직원은 직장을 잃었으며 20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부실 경영으로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어 경영 악화 일로로 치닫던 삼부토건은 정관들을 위해서는 수억 원씩을 마다하지 않고 부렸던 것이다. 삼부토건은 전현직 검찰들을 살뜰히 살폈다. 정치 군인들에게 하나회가 있었더라면 검찰은 아직까지도 사적 모임이 있는데 바로 검찰 동호회이다. 이 검찰 동호회 행사에는 전직뿐만 아니라 현직 고위검사들도 참석한다. 올해 초 신년회에는 전현직 검사 100여 명이 참석해 대검찰청에서 행사를 치르기도 했었다. 이 행사에는 모임 회장인 김가경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종빈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김현웅 전 법무장관 등 그야말로 검찰의 별들의 잔치였다. 이 자리에 윤석열 현 총장도 현직 검사들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전현직 검사들의 친목 모임이라 하지만 현직 검사들은 공무원들이다. 그리고 대검 또한 공무적 장소이다. 그런 곳에서 친목 모임을 개최하고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우르르 모여서 무슨 친목을 도모했을까? 삼부토건은 이 동호회 등을 통해 현직 검사들도 관리했다.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바로 앞에는 상록회관 골목이 있다. 그 골목은 고급 요종 골목이다. 그곳에서 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 여자와 술, 밤늦게까지 회장 일가와 그들의 향연은 펼쳐졌다. 조 회장 일가는 더 나아가 지방공사 현장을 돌며 지방검사장급도 챙겼다. 그때 발생하는 접대비는 해당 공사 현장 담당 소장에게 부담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던 화려한 변호인단을 보았다.
검사들, 그들은 평생을 검사로 있을 수 없다. 언젠가는 옷을 벗고 나가 변호사로 개업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관으로서의 막대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업들, 자본가들과의 공전과 공생을 위해서는 현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지켜내야 한다. 현 검찰만이 쥐고 있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게 되면 결국 정관도 함께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지켜내려 한다. 단지 윤석열 혼자만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한 명과 싸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기업들, 자본 권력과 사법 권력의 검은 커넥션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한 국내 개인사업자 소득 랭킹 15위, 법조계 소득 1위를 찍었던 사람, 홍만표 전 검사장. 그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시절 이인규 중수부장의 지휘를 받아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으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던 장본인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 검찰청 안에서 웃고 있었던 자이다. 검찰개혁은 한동훈은 윤석열이 옷을 벗는다 한들 저들의 공정공생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검찰개혁, 윤석열과 정치검찰들, 그 뒤에 있는 막강한 그림자, 전관들을 혁파하여야만 한다.